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입니다. 부자들의 자녀교육, 오늘 이 시간에는 경제금융교육 전문가이신 김나영 양정중학교 교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나영 선생님, 보니까 이 책을 많이 내셨네요. 최강의 실험 경제반 아이들, 그리고 세계의 시민이 된 실험 경제반 아이들, 이런 책들 내셨는데요. 짧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양정중학교에서 사회 가르치고 있고요. 동아리를 올해 경제 동아리를 운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험하고 수업하고 했던 내용을 책으로도 담았고, 학생들하고 보통 한 학년에 20명 정도씩 하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읽혔으면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실험 경제반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한 학년 이렇게 학교 이 양정중학교 안에 있는 무슨 동아리인가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한 게 정규 수업 시간에도 하고 있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실험을 통해서 경제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경제 무슨 실험을 해요? 그래서 뭐 중고차 시장이다 그러면 그 학교 교실이 이제 중고차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이 딜러도 되고 또 자동차 주인으로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역선택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수업이 되게 흥미로울 것 같네요. 이 경제 그럼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한테 되게 쉽게 좀 경제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14년 했습니다. 실험 경제반이라는 요걸 이제 14년 정도 하셨고 선생님은 그럼 얼마나 하신 거예요? 20년 했습니다. 꽤 오래 하셨네요. 그럼 우리 김나영 선생님하고 이 실험 경제반 얘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경제금융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상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아이들 많이 이제 가르치시니까 이제 10대들이 알아야 될 만한 이제 경제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10대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뭐 다른 건 아닌 것 같고 요즘 막 이슈가 되는 기준금리도 인상했고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는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이론 어렵다고 가르치지 말자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게 이론으로 접근해서 문제인 거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통화량이 되게 많아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를 교실에서 또 그것도 실험을 하거든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통화량이 많이 든다는 건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실험합니까, 그건? 바둑알로 그게 이제 돈이라고 하고 이제 아이들한테 주고 물품 꾸러미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거를 경매로 팔아요.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이제 얼마에 낙찰이 됐다가 점점 이렇게 돈을 많이 풀수록 늘어나는 거를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되게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르는구나. 그래서 문제구나. 근데 금리를 인상했을 때 그것도 이제 학생들이 기업인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투자가 줄어들고 하는 것도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키워드라는 게 뭐 통화량, 금리, 뭐 환율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제 흐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거랑 금융 쪽에서는 사실 이게 우리 너무 길게 살잖아요. 그래서 생애 주기에 따른 재무 설계라든지 이런 그런 쪽인데 것까지 가르쳐요? 교과 과정에도 나오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 키워드가 실제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고 계시는군요. 요새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금융교육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TV 프로그램도 요새 막 나오더라고요. 이런 이 조기 금융교육, 경제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요즘 정말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도 학급 경제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래서 되게 관심이 많아진 것 같고요.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너무 아이들도 어른처럼 그러니까 수익성 이런 쪽에 투자 교육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까운. 근데 물론 이렇게 주식에도 관심을 가지고 경제에도 관심을 갖고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수익성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 교과 과정에도 나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왜 학생들이 좀 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거랑 함께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 회사에 투자를 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식의 개념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이 네네. 아이들한테 그럼 직접 주식 투자 가르치는 건 어떨까? 뭐 이런 네네.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요거는 어떨까요? 뭐 일부에서는 이 경제 공부가 재테크다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게 또 왜곡된 식을 가르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네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도 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되게 모의 주식 투자 프로그램도 많고, 음. 네, 아이들이 진짜 그 수익에만 너무 관심을 갖는 거. 그리고 보통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어떤 신문 기사들에 나와서 네.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하긴 하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되면 매몰된 이렇게 네네 이런 그런 말씀인가요? 식으로 예. 그렇게 되면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러니까 모의 말고요. 진짜 투자도 해봤거든요, 학생들하고. 직접 투자. 네네. 예.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꿈을 함께 실현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가치가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걸 해봤는데 네. 그게 저희가 물건을 바자회에서 팔았어요. 근데 물건도 학생들이 직접 업사이클링으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저희 헌 티셔츠 같은 걸로 가방 만들어서 팔고 그런 수익 난 거를 환경 단체에도 기부하고 네. 또 이제 마음에 드는 주식에 투자도 하고 했습니다. 모의 투자 뭐 이런 것보다 오히려 직접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해보는 게 오히려 그래서 투자 같은 그게 거는. 무슨 네. 수익이 얼마나 날지라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 것 같고 시장 투자도 가르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이들이 되게 흥미를 가질 수 문제는 있다. 있어요. 네,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죠? 네. 제가 저희 학교에는 그런 아이들은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알바를 한대요. 그러니까 몇 년간 되게 시장이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알바를 해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잘 알지 못하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코인 투자 이런 것 그런 것도 하고요. 한다고 그랬나요? 예. 네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막 수익이 안 나니까 빌려가지고 하고 친구들한테 어릴 그런 때부터 빚내서 투자하는 걸 배워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이제 좋은 방향으로 잘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생님들이 네네. 잘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들도 잘 가르쳐 줘야 네네. 될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기 경제 금융교육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 네. 우리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고등학생들 별로 이렇게 경제 금융교육 제대로 좀 잘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아이들한테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게 어렵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정말 이론 가르치지 말자고 통장 만드는 거 가르쳐 주자라고 하는데 네.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아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경제 흐름도 읽어야 되고 하니까 네. 마트 가가지고 뭘 물건을 살 때도 네.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너가 뭐 얼마라면은 이걸 얼만큼 사겠어? 이런 식으로 뭐 가격이 얼마라면 해서 그런 생활 속에서부터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의 그런 대응부터 해서 그런 거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는지 그냥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사례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생활 속에서 하면 좋은 것 같고요. 네. 네, 저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수학이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거를 함께 하고 있어요. 경제를 가르치면서 수학도 가르친다. 말씀하신 대로 책에 보니까 뭐 경제학적 사고랑 수학적 사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될지 그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생활 속에 있는 거는 다 경제잖아요. 뭐 네. 선택하는 거, 뭘 먹을지 선택하고 얼만큼까지 먹어야 되는지.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할 때도 간식을 같이 먹으면서 얘기도 하거든요. 한 입을 먹고 너의 만족감을 1에서 10 사이에서 적어봐라. 또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이제 점점 떨어지는데 그게 소위 한계 효용 체감의 그쵸. 법칙이죠. 그쵸. 많이 그쵸. 먹을수록 이제 효용이 떨어지는 네네. 그런 걸 이제 실제 초코파일 실제로. 가지고 가르쳐 주신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도 그려보면 그림과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생각하는 게 나오고 그게 수학적으로 이제 그 접선의 미분 계수의 개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가 한 입 먹었을 때 늘어나는 만족이 없을 때까지라는 개념이 그게 이제 수학에서 그런 걸로 연결이 되는구나. 네, 어떨 때 최대가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그림 뭐 이차함수에서의 최대 최소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는데 이게 생활 속에서 이게 그런 개념이었어라고 알면 나중에 배울 때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재밌는 방식으로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네, 개념들을. 네. 이 부모님들 이제 자녀 경제 금융교육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이 부모님들이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실수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진짜 요즘에 투자에도 관심 많이 갖는데 그런 걸 물어볼 때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은 이제 너는 그런 거 관심 갖지 말고 지금 공부해라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물론
맞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너는 몰라도 돼 이런 거는 오히려 그 경제에 관심을 진짜 안 갖게 만드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생애 주기를 봤을 때 그런 재무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처음에는 수입 지출 관리부터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돈 관리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그런 걸 부모님들 자체도 잘 안 지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기로 하고 그냥 더 필요해 그럼 그냥 더 주시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도 어떤 규칙을 좀 정해서 하는 게 좋겠죠. 네. 제가 이제 부자들의 저녁이라는 책을 옛날에 썼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가장 부자들의 원칙이 수입이 꼭 지출을 초과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게 하라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부터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먼저 실천을 해야지 아이들도 이제 배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어머니 뭐 아버님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경제금융할 때 자기가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요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또 책을 보면 이제 그런 금융 교육 얘기도 있지만 경제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경제적인 안목을 가진 건 어떤 의미고 또 그 목적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가지고 나한테 유리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뭐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무슨 그런 모든 원리들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게 알아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야 라는 것도 알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진짜 미국에서 금리 올리니까 우리도 올려야 되고 그 전에는 막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더니 물가 올라서 미국이 그럴 수밖에 없고 이런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렇게 조금 더 확장된 그런 개념으로 제가 그래서 그 책을 2권을 냈는데 그 앞에 있었 노란색 책은 이 노란 책 최강의 실험 경제관 아이들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 그런 쪽에 이제 초점이 더 맞춰져 있고요. 이게 이제 세계 시민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는데 세계 시민이라고 쓰셨네요. 그래서 좀 이게 왜 알프레드 마샬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두뇌라는 얘기에서 이렇게 좀 전 세계적 그런 시야를 또 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시적인 시각과 어떻게 경제가 흘러가는지 무역을 할 때는 또 어떤 건지 다양한 또 관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관점들을 또 토론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론한 것도 넣어놨고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이게 지속 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게 또 강요가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조화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안목을 가진 게 그냥 작은 뭐 금리 뭐 환율 뭐 여기에 그냥 매몰되는 게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가져야 되는 교양 이걸 가지는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가지고 우리 학부모들하고 아이들한테 이 경제 금융할 때 꼭 필요하다. 요거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뭐든지 흥미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함께 뭐 마트에 가셔서부터 조금씩 그런 경제 이야기 함께 해볼 수 있는 이야기 찾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요즘 이슈가 되는 것들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관심도 더 많이 생겨가지고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경제에 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가지고 방금 토론 같이 이야기하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토론할 때 좀 주의점 같은 것도 있으면 하나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떤 한쪽에서만 또 보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이게 어떤 시각에서 쓰였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그런 거를 함께 다른 여러 그래서 다양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함께 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관점도 같이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저도 예전에 경제학 배울 때 항상 수익만 얘기하지 말고 비용도 따져보라고 배웠거든요. 수익 비용을 같이 따져야 된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따져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걸 많이 배웠는데 그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비용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복지 예산을 늘리자라고 했을 때 물론 좋은 일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포기되는 것들도 생기는 것도 함께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들도 함께 나누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하면서 이제 네, 경제 네, 금융에 네, 대해서 네. 토론하면 좋겠다. 네, 이렇게 네, 네,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부자들의 저녁 교육 시간에 김나영 양정중학교 교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나영 양정중학교 교사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